지방을 먹으면 내가 정말 지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소가 딸기를 먹는다고 해서 딸기 우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 지방에 대한 이런 포비아, 네, 포비아가 있어요. 막 두려움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연입니다. TV에서 뵙던 분을 제 네.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방송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짱 약사 민지연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도 가끔 좀 오글거리고 있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대회를 2번 나갔었습니다. 어떤 대회요? 머슬마니아 미즈 비키니 대회랑 시니어 모델 대회를 나갔어요. 네. 그래서 수상을 2개 해서 제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유튜브,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도 이렇게 내셨고. 근데 제목 자체가 다이어트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노화가 돼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또 이슈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 굶어서 살을 빼면은 안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요. 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스트레스도 독소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독소고 이런 플라스틱 독소고요. 핸드폰 여기에서도 독소가 있어요. 독소는요. 지방은 친화적이에요. 네, 지용성 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이 찌신 분들은 그 지방에 독소가 더 많이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굶어서 살을 빼잖아요. 독소가 그 지방 조직에 달라붙어 있는데요. 지방 조직이 이렇게 70평인데 살을 빼면 사이즈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30평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70평에 살던 독소들이 30평인 집으로 방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40평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던 독소들은 혈관을 따라 이행을 하다가 주요 장기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특히 더 영양소를 챙겨 드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독과 관련된 영양소, 해독을 하면서 또 장간 순환을 해서 다시 또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쫙 해가지고 몸에서 빼주는 이런 관리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해독의 주요 장기가 이제 간인 만큼 이 간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또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챙겨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굶어서는 살을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일단 사람마다 본인의 적정 체중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탄수화물 식이 그리고 적당량의 단백질 그다음에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이는요.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만 이런 당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랑 또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른 말로 쉽게 당 독소. 그래서 이 당 독소가 생기면요. 뭐 조직이 경화되고 본인의 그 기능을 못할 테고 또 얘가 결합된 상태에서 수용체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더 가속화돼요. 예, 그래서 당 독소가 더 많으신 분들은 자연 노화하는 분들보다 급속도로 이렇게 노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더라도 그 자연의 음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감자 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얘는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세지, 소니, 돼지니, 닭이니, 오리니, 너 뭐니 이런 것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전 단백질이라고 믿고 먹거든요. 네, 물론 좋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예를 이제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피자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정리하기가 되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의 그 음식, 네, 그거를 좀 챙겨 드시면 오히려 이제 건강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요. 이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자연의 음식 그대로 또는 삶고 데치거나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튀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그 음식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또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 당독소가 상승합니다. 음식점 그 좀 비싼 곳 가면요. 이게 연어도 나오는데 왠지 토치를 이렇게 그을렸어요. 카라멜화했어요. 그러면 당독소가 더 높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베큐 할 때 태워요. 그러면 태운 부분은 꼭 잘라내고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식 있잖아요. 얘는 곡류잖아요. 근데
볶았어요. 그럼 얘는 당독소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선식 드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생식이 낫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서 선식을 드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거 좋지 않고요.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너무 밥은 해줄 수 없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계란 후라이를 착착착착착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독소가요. 프라이드 한 거는 2,000 이상입니다. 그런데 삶은 계란은 6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라이드 그 계란이 삶은 계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줄여 드시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또 치킨, 생닭 그 자체는 한 700 정도의 당독소가 있으면 삼계탕처럼 물에다가 해요. 그러면 2,000으로 상승을 해요. 근데 튀겨요. 프라이드로. 그럼 7,000으로 상승합니다. 몇 배가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2배 이상, 3배 이상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바삭바삭하게 튀겨요. 그럼 8,0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삼겹살을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걔보다는 수육이 더 좋다. 이런 감을 이제 갖고 최대한 당독소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 좀 더 건강하게 그 다이어트도 하고 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독소 이제 관리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예요. 제가 당뇨는 없습니다만 음식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얘가 숫자를 인식하고 지금 105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의 이제 혈당이 수시로 체크하세요? 네, 수시로 체크하고 이제 먹은 다음에 바로 이게 상승을 하진 않고 이제 몇 분, 한 10분, 20분 있다가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이미 음식은 먹지 말아야겠다. 뭐 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제 몸에 맞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먹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빵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옷을 입혀주면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혀요? 아보카도, 버터, 이런 단백질이나 이런 맞아.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 지방을 입혀주면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뭘 더 얹으면 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불어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오히려? 제가 옛날에요. 이거에 대한 걸 잘 몰랐을 때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이탈리안 음식점 가가지고 그 원래 식전빵 나오잖아요. 버터를 막 발라먹는 거예요. 속으로. 제 칼로리 높은 거 먹고 있네. 그래서 나는 좀 덜 칼로리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칼로리의 개념은 정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친구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빵을 먹었던 거죠.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가공된 버터 말고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목초 먹고 자란 소의 우유에서 나온 버터가 제일 좋기는 한데 버터도 급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이즈니 버터, 애쉬레 버터, 프레지당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검색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버터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죄가 없습니다. 설탕이 잘못된 거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지금 그 체크를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혈당을 스파이크를 치면 또 췌장에서 인슐린이 또 막 분비가 되잖아요. 빨리 세포를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는 그 자체가 지방 저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슐린이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덜 분비될 수 있도록 완만하게 해주는 노력을 이제 계속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약사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나요? 이렇게 막 폭주할 때 없으세요? 뭐 연말이 되면 좀 많이 먹고 술이 또 술술술 안주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잠깐 찌긴 하는데 이제 뭐 2kg의 그 갭밖에 없고 별로 찌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관리를 하고 나서 그걸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자연의 음식 좋아하고요. 또 이제 그런 좋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그 자연 친화적인 이렇게 배민으로 주문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소스 없이 받아요. 대신에 약국에 있는 좋은 지방을 소스로 해서 액상이 있거든요. 약사님이라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좋은 오메가3 공급원을 이제 먹습니다. 이제 지방을 먹으면 내가 정말 지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소가 딸기를 먹는다고 해서 딸기 우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지방에 대한 이런 포비아가 있어요. 막 두려움이 있는데 차라리 탄수화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지방도 이제 좋은 지방이 있을 거고 또 해로운 지방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해요? 네, 뭐 우리가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단 카놀라유, 빵, 콩기름 빵 안 좋습니다. 나. 안 네. 된다고요? 그럼 어떤 기름이 좋냐? 일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데 냉압착한 거. 근데 퓨어라 그러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사신단 말이에요. 퓨어는 안 좋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냉압착한 거. 그다음에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뭐 들기름 드시고 싶으면 웬만하면 생들기름으로 드시고요. 욕심내서 이렇게 큰 거 말고요. 작은 병으로 자주 사서 드시는 게 이제 산패나 산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이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항염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뱃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70대 어르신이 저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민약사 뱃살만 빼주면 진짜 뭐든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아침에 좋은 기름 3스푼만 드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3, 4주 있다가 갑자기 살이 서서히 빠졌거든요. 계속 살이 빠지시더라고요. 또 안티에이징 회춘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느 적정 체중이 되신 다음에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1조 리더의 아침 식사에 그 올리브 오일이 꼭 들어갑니다. 이 좋은 기름을 드시면 몸속에 있는 나쁜 지방을 기름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항염작용도 있고 뭐 혈전 억제해주는 역할 또 지방간 이런 걸 낮춰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내인성 카나비노이드라고 해서 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또 음식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메가3와 6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좋은 기름을 드셔주면 오히려 그 지방 세포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름은 아주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덧붙일게요. 좋은 기름을 드셔야 우리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포화 지방산이 이 세포막의 유동성, 이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랜스 지방 관련된 뭐 불고기 버거,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것들은 트랜스 지방이 여기 세포막에 끼면요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고 산소 들어가기도 힘들고 영양소도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뭐 해독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얘가 저산소증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 세포는 암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탄, 적당량의 단백질 그리고 진짜 좋은 지방은 아주 진짜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 단백질은 내 몸에 체중에 곱하기 1 하시면 돼요. 40kg신가요? 아유. 그러면 40g을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왕창 먹고 다음날 조금 먹고가 아니라 40g을 매일. 네, 계속. 그래서 저는 삶은 계란 하나는 매일 먹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그 쇼핑 리스트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고 아침에 3숟가락씩 먹어보는 거 이거부터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